1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된 유로존의 지난해 11월 산업 생산 부진이 부담이 됐고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강연을 앞둔 관망세가 지수 상승을 막았습니다. 다우지수는 0.14% 상승한 반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9%, 0.26% 하락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기 임기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채무 한도 상한선을 진입하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과 경제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김종수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원엔 환율 급락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김 총재는 기준금리 등 통화 정책을 새 정부의 경제 정책과 발맞춰 운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업들이 담합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올린 가격을 가격 재결정 명령을 통해 원래 가격으로 환원되는 방안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됩니다. 또 기업이 가격 환원을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외에 별도로 법 위반 사실 공포 등 추가적인 시정 명령을 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또다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였지만 다우지수만 올랐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애플의 주가가 3% 급락한 것이 시장의 우려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는 다시금 2,000포인트를 회복해주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 활성화 기대감에 중소형 건설주가 올라왔고 또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 통신주의 주가가 4분기 실적 기대감에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전문가들의 의견 전해드리고 매수 가능한 종목까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또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러 재료가 있었지만 버냉키 입을 주목하자라면서 관망했던 분위기가 강했던 것 같은데요. 이 강연에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채무 한도 상한을 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까지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과연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에 대한 약간은 보수적인 입장의 견해를 또 밝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존재했던 것도 좀 사실이었고요. 그만큼 어느 정도 채권 매입 시기를 종료 시기를 좀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어느 정도 버냉키의 입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 이대로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한다는 방안을 좀 발표를 했는 거죠. 그래서 안에 내용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용시장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버냉키 의장을 통해서 그런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경제 성장 속도 같은 경우에는 완만한 고용시장에 비해서 아직까지 더딘 흐름이 미국 내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채무 한도에 대해서 좀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강한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불안전한 모습 자체를 버냉키 의장이 다시 한 번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조금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버냉키 의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두실 필요가 없다는 게 그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어느 정도 움직임 자체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에 좀 달렸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적인 분위기와 어느 정도 일관되는 모습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버냉키 연설을 통해서 불안전한 요소 자체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좀 보시는 편이 좋겠고요. 다만 우리 국내 증시의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본다면 금융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지지선 역할은 해줄 수가 있지만 지금의 추가적인 상승을 일으키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역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우리나라 안에서는 아직까지 원화 강세 기조가 너무 강하게 유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리스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중국적인 모멘텀 자체가 좀 더 발생을 해야지만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적 완화, 조기 종료 언급이 없었고 또 지속적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원화 강세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의 엔화 약세장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증시를 이끌어왔던 거는 전차군단이었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화 강세 기조로 인해 타격을 상당히 많이 입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줄 만한 종목군들을 한번 찾아본다면 당연히 화학이라든지 철강 그리고 기계 건설 업종들이 되겠죠. 그런 업종이 다시 한 번 더 뭐 상승 모멘텀을 불러일으켜준다면 앞서 있을 3월달 정도에 있을 중국에 대한 기대 모멘텀 자체가 좀 더 발생을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경우고요. 지금은 약간 수급 공백 자체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어느 정도의 기대감에 올랐던 시장이지만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실적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제한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지금도 박스권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은 뭐 여기에서 더욱더 많이 빠진다는 생각을 보다는요. 지금쯤은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박스권 유지라든지 아니면 상승을 돌파를 할 과정에 놓여 있는 코스피 지수가 아닌가 그렇게 약간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원화 강세 수혜주의자 중국발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으로는 화학과 철강 그리고 기계 건설업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관심 가질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아나패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아나패스 같은 경우에는 TV콘이라는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데 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IT 부품들 중에 한번 같이 보시면요.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애플과 다음에 삼성전자 두 가지 업체 자체가 과점 기업이 되다 보니까 가격 단가 압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하지만 아나패스 같은 경우에 TV에 대한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한 가격 압력 자체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IT 종목에 한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의 가격 압력 자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염려하셔서 종목을 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아나패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요 고객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점유율 자체는 35%를 조금 상회하는 목표치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TV 수요 같은 경우에 4분기가 가장 성수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말 목표 자체가 매출 같은 경우에 1,100억이었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부분은 110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를 어느 정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결과를 나타낼 전망치가 나왔죠. 그런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더욱더 상승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차트적으로 한번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같은 부분에서 한번 보시더라도 박스권 상단에 지금 아직까지 멈춰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아나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점유율 아니면 지금의 시장 환경보다 더 좋은 조건이 발생했을 때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실적적인 모멘텀 자체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돌파는 나올 확률이 높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앞서 있던 거래량 자체를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매집을 했던 거래량이라고 좀 해석을 하면서 지금 상태에서는 윗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윗꼬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소규모의 차익 실현 물량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되어준다면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권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스권 자체가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세세한 박스권, 그래서 상단의 박스권을 한 번 더 그어본다면 지금 같은 위치 12,500원 선에서는 한 번쯤 지지가 나올 확률이 좀 높다.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단 자체를 길게 잡을 필요도 없고 상단의 박스권 자체를 지지를 못해주면 당연히 하단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2,500원 부근을 우리가 매수가로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21선 정도가 되겠죠. 20일 정도에서 우리가 매수권에 한번 가담을 한번 해보시고요. 대신에 하단에 손절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11,500원 정도까지 우리가 손절가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방법. 그리고 상단에 만약에 목표가를 한번 잡는다면 일단은 1차적으로 15,000원까지는 홀딩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아무리 뭐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우려감 자체가 존재하는 시장이라고 하더라도요. 근본적인 실질 모멘텀은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어닝 시즌이고요. 거기에 우리가 한번 더 주목해 보실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박스권 상단에 머물러 있는 아나페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이다라고 하셨죠.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AS 받아볼 종목은 SH에너지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가 지난 1월 7일에 추천해드린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제 무려 장중에 9% 이상 급등세가 나오면서 목표가 거의 도달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지금 시장에서 그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반등 포인트를 잡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 반등의 폭은 상당히 적은 편인데요. 그만큼 시장의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기관들의 매수라든지 아니면 각종 매수 주체들의 매수가 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에 대한 목표치를 좀 낮게 잡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SH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는 1,200원인데 어제 장중에 1,195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도달은 못했습니다만은 뭐 오늘 주가가 조금 더 강세를 띈다면은 충분히 도달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도달을 했을 때 짧게 대응을 하시면은 짧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끌고 가실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지금 1,300원에서 1,350원 정도를 2차 목표치로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11월 달에 주가가 거기까지 반등 포인트를 한번 잡았다가 거기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질 못하고 결국 저항을 받고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을 다시 목표치로 삼으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그 전체적으로 시장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뭔가 모르게 좀 그 확실한 모멘텀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확실한 돌파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지 않고 좀 답답한 흐름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그 목표치를 좀 짧게 잡고 그렇게 대응을 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요. SH에너지 또한 뭐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업종도 들어볼 차례인데 어느 업종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IT 관련주 쪽에서 스마트폰 부품 쪽으로 좀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IT 관련주들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그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지금 메이저 회사 두 개가 지금 그 싸움을 벌이는 형국인데, 국내의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애플사하고 지금 현재 경쟁률을 점유율을 치열하게 지금 다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분위기를 좀 보면은 갤럭시 S3라든지 삼성의 노트2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판매를 호조를 보였고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실적을 사상 최고치를 내놓은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는 혁신이 떨어졌다라는 평가도 많고 또 보면은 뭐 아이폰 5에 대한 실제 판매량이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점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애플이 좀 기울어져 가는 느낌이 있고 삼성전자가 오히려 성장을 하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가도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상승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개파락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진행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각 회사별로 납품을 하는 회사들 쪽에서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그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주가가 하한가를 맞고요. 어제도 4% 정도 급락을 하면서 기관들이 대량 매물을 맞았습니다. 사실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이 멜파스 같은 경우에도 제일 크게 지금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역시 그 삼성전자 갤럭시 S4를 앞으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멜파스의 제품이 납품이 빠졌다라는 루머가 좀 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것은 충분히 불안 심리를 건드릴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삼성 투신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그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주식이 매도가 대규모로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반면에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앞으로도 삼성에 대한 납품 비중을 높여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갤럭시 S4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도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가 견조하고요. 또 주가도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결국은 이제 종목별로도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될 텐데 결국은 이제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의 납품 비율이 높은 종목들 쪽을 좀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신규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게 유리할 듯 싶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나 매수가 들어오는지 아니면은 또 앞으로 새로운 신제품에 어떻게 납품이 이루어질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가장 좋은 선택 방법은 결국은 메이저들의 대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메이저들은 사실 그 부분을 다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 특히 지금 시장에서 보편화된 오류가 뭐냐면은 투자자들은 본인이 접하는 정보가 다 똑같은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미 시장에 노출된 정보는 뭐 재료로서의 어떤 가치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다 똑같이 나는 동일하게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보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뭐 기관들 같은 경우에 기업의 실적을 2-3달 전에 이미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 많고요. 네. 또 개인들이 정보를 접하기 한 달이나 뭐 보름 전에 이렇게 내용을 접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의 혼자 힘으로 그것을 다 커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들의 대응이나 외국인들의 대응을 포커스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매수가 잘 들어오는 종목 쪽으로 아무래도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결과론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IT 관련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도 이 IT 부품 쪽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녹스라는 주식인데요.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런 그 전망치가 상당히 밝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에 최대 실적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와 있고요. 네. 또 특히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더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가 급격하게 몰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또 상승 추세도 좋고요. 또 전체적인 위치를 보시면은 신고가를 경신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계속해서 시장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이 어느 정도 좀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검증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정을 좀 기다려서 사시는 게 좋겠고요. 눌림목이 주어질 때 5일선이나 한 10일선 정도 지지라인을 보시고 매수 타이밍을 가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매수가는 22,000원에서 22,800원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네. 목표가는 24,500원 정도를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저점 기준인 22,200원 정도가 깨지면은 위험 관리를 꼭 하시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이녹스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민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공해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외출하지 마시고 하루 편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 전략 후 강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주목하자라고 강조하셨던 중국 상해 증시가 3% 급등이 나오면서 우리 증시도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어제 상승으로 5일 이평선도 위쪽으로 방향을 틀게 됐습니다. 이제 관건은 10일 이평선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자세한 분석해 주시죠. 예, 어제 주가에 이제 두 개의 핵심 포인트가 있었죠. 첫 번째 네. 이제 아침에 예측했듯이 상해 종합 증시의 이제 폭등입니다. 무려 저도 뭐 많은 증권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반대쪽으로 장악형이 상승 반전형으로 가는 이런 형태의 차트를 저도 본 적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고의성이 좀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어제 이제 상해 증시의 이제 급등한 상승, 두 번째 이제 니케이 주가의 신고가, 특히 상해 증시가 더 중요하겠지만 니케이 증시도 신고가 요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도 어떤 종가에 땡기는 그런 모양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첫 번째가 이제 상해 증시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 보다시피 어제 이제 그 아이폰의 생산이 이제 조금 판매가의 미진으로 인하여 이제 어제 부품주들 특히 이제 그 아이폰에 부품이 들어간다는 그런 부품주들이 이제 주가가 굉장히 이제 60일이라든지 이런 모양에서 하락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아이폰이 우리나라만 판매가 조금 줄어들지 뭐 예상 판매보다 뭐 크게 줄어들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품주들을 지금 저가에 최저가에 이제 내다 파는 거 이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조금 자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파는 타임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21일평의 지지를 받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렴이 돼 있는 상태죠. 예, 수렴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잉태형으로 돼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일목균형표로서 기준선과 전환선 사이에 이제 계속 잉태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은 더욱더 이제 잉태형이 되지 않을까. 오늘은 더욱더 움직임이 없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어제도 아침에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왔지만 오늘은 반대로 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제가 이미 뭐 거의 한 2주째 여러분 저때 쉬자고 계속 했는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깝깝한 그런 모양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121평 자체가 앞으로 이제 급격히 올라옵니다. 121평 자체가 앞으로 30일 급격히 올라오면 121평 자체가 급격히 올라온다는 말은 61평 자체가 급격히 안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121평과 61평가 데드크로스가 나옵니다. 데드크로스가 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조심하자 이렇게 이제 작은 거 읽더라도 큰 걸 잃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일단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면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굉장히 자제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주가가 어쨌든간 1758포인트에서 2042포인트 갔는데 안전하게 조정은 뭐 1950까지 한번 오는 게 제일 좋은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일단은 이번 주가 상승이 보시면 일단 1970포인트 전후까지는 저는 조정을 한번 거쳐야 된다 주의이기 때문에 조정이 한번 올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수익을 말하려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주가가 지금 뭐 주춤주춤 하겠지만 강세보다는 약세 모양이 분명히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평이 수렴하면 꼭 사고가 납니다. 이평이 수렴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평 수렴하는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굉장히 자중해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로 보면 이제 기준선이거든요. 이 기준선에 이제 주가에 이제 기준선이 계속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기준선 지지를 받고 있고요. 또 저항선은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전환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보시면 전환선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환선에서
떨어질 때 주가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결론은 전환선과 기준선의 폭이 좁아지면 한번 응축했다가 주가가 급등 급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일목균형표 균형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러분께서 일주일 전후에 기술적인 변곡점이 분명히 구름의 변곡점이 분명히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좀 조심하고 저는 현금화를 충분히 하는 게 좋을 게 아닐까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금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센신청 여러분이 해야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주가가 10포인트 떴지만 실제로 이제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3개 말씀드렸죠. 기관의 선물 주가, 기관의 선물의 움직임을 한번 보자. 그리고 중국 증시 보자. 삼성전자 보자. 기관의 움직임이 요즘 선물이 이제 외국인도 계속 당하니까 짧게 치는 그런 모양인데 개인이 1조 6천억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이 1조 6천억 선물 샀는 이 비중이 아직까지 개인들이 돈을 먹은 자리냐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자리에 이제 중심선 자리에 와 있거든요. 265 중심선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을 돈 먹여주려고 하진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워낙 급변한 변곡점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워낙 큰 심 1조 5천억 돈이 걸렸기 때문에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은 게임이 다 끝나고 적게 먹더라도 게임 끝나고 대시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다.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자리 보시면 여러분 보이죠? 기관과 외국인은 하방 쪽이고 개인은 상방 쪽입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거든요. 물론 최근에 작년 3분기에 개인이 먹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개인이 1조 6천억 정도 걸었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소위 말해서 양다리 아닌 양다리를 걸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주가가 일단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70포인트 때는 한번 와야 된다 주의입니다. 와야 된다. 오야 이제 조정이 받아야 된다 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제가 저 말을 참조하셔서 한번 조금 따랐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누차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주가의 상승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오랜만에 프로그램 매수를 상승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답이 나왔죠. 프로그램 매수도 20조 가까이서는 추가적으로 넘기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프로그램 매수를 이제 그 사이 이제 동력이 프로그램 매수로 주가 상승했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동력이 꺼졌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은 프로그램 매수를 믿으면 안 된다. 소위 말해서 우리의 수급을 사주는 쪽을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제도 이제 삼성전자, LG 디플, 기관들은 LG 디플 사고 외국인은 팔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이 굉장히 약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한 모양을 보인다는 것은 주식에는 취미가 없고 이제 선물이라든지 다른 쪽에 취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말이 뭐를 말하냐면 지금 자리에서 물리더라도 우량주에 물려야 된다. 소형주에 물리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코스닥 주식 보면 제일 많이 사는 주식이 7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제일 많이 파는 게 50억밖에 안 되는 코스닥 전체 합쳐서 굉장히 약한 모양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닥을 제가 만지지 마라 한 이유가 외국인과 기관이 없는 개인들만 치고받고 하는 거 우리가 돈 먹어봐야 우리 동력 거를 뺏어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코스닥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이 움직이는 코스피 쪽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여러분 주가로 봐서는 어제 두 분류주 하나는 통신 내수 관련 주식이 강세로 보였고요. 그 반면에 여러분께서 어제 이제 그 아이폰의 부품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정도는 거의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내동매매하지 마시고 물릴 거는 물려야 되거든요. 내 혼자만 안 물리겠다 하면 안 됩니다. 물릴 거는 물리되 그 대신에 1등주에 물리는 그런 현명한 방법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65의 변곡점. 제가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도 그렇고 또 위쪽에 있을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무게중심이 265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265의 한쪽에 기울 때 가야 된다. 기울 때 가야 된다. 이렇게 먹는 거 많이 먹기 위해서 투기하는 자리는 저는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생각보다 바닥에서 작년 7월 중순부터 주가가 바닥에서
110일 떴습니다. 110일 떴는데요. 굉장히 많이 떴어요. 적게 뜬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한 템포에 100일 정도 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굉장히 자제할 필요가 있다.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또 여러분 쉬어가는 날입니다. 어제 주가가 10포인트 떴지만 종가에 4포인트 삼성전자 때문에 뛰어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그 휴유증으로 쉴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은 턱하니 쉬어가는 그런 우리 센신체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푹 쉬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청환입니다. 네,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하자. 코스피 1970포인트까지 한번 조정을 기다려보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증권시장을 오픈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LIG 손해보험입니다. 금융주로서 보험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네. 손해보험 및 증권 자산운용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2012년 상반기 대비 후반기가 매출 및 수익이 약 20% 증가한 회사입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순이익이 증가 중입니다. 이번 한국은행 금리 동결로 안정적인 회사 운영과 시장 불안 시 경기 방어주이며 현재 전체적으로 보험주가 상승 중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표를 보시면 3년 연속 매출과 순이익이 너무 좋습니다.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유보율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일봉상 3바닥, 1, 2, 3바닥을 양호하게 지지하고 있고요. 거래량도 바닥권에서 3번 연속 증가 중입니다. MACD 오실레이터 심리도도 양호한 편입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24,000원에서 25,000원 사이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매수는 욕심내지 마시고 200주, 300주, 500주 단위로 1,000만 원 내로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자세히 설명한 100분의 1 매수 기법대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표가는 28,000원이고요. 예상 수익률은 약 12%입니다. 제가 요즘 목표 수익률을 20, 30% 드리지 않고 한 10%대, 15%대 드리는데 요즘 시장이 맞습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는 목표 수익률을 20, 30% 두지 마시고 한 10%, 15%에 내시고 꼭 수익을 챙기는 그런 습관이 중요합니다. 손절가는 23,500원입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LIG 손해보험의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AS도 받아볼 텐데요. 최근 추천 종목들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STX 페노션 수익률이 무려 23%나 된다고 하죠. 네, 오늘의 AS 종목은 STX 페노션입니다. 현재 STX 그룹의 사업구조 개편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인 회사입니다. 국내 최대 벌크 선사이자 세계 5위권이고요. 현재 국내 대기업인 현대, 삼성, SK 등 국내 5대 기업이 매수 의향을 비침에 따라 빅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9일 전 추천 후 약 12% 수익선에서 절반은 매도, 절반은 들고 가라고 했는데요. 어제 장중 상한가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추천 대비 약 30%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 그러니까 10%, 15% 수익이 났을 때 절반 매도, 나머지는 들고 가시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는 욕심내지 마시고요. 두 번으로 분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바닥 저점 대비 바닥을 보시면 3,000원부터 어제 6,000원까지 올라왔어요. 현재 바닥 저점 대비 6,000원까지 100% 상승이 됐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특히 여기는 거래소 종목이기 때문에 약 100% 상승 후 조정 기간이 있습니다. 일단 매도하시고 향후 관망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크게 많이 먹는 것보다 적당히 수익을 내고 잘 챙기는 투자자가 훨씬 고수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과 생존할 수 있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AS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항상 강조하시는 거죠. 욕심내지 말자 기억해둬야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LIG 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하나투어, 환율 여건과 소비 패턴 변화로 여행 수용 증가 및 견고한 실적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 제시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하이트진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소주 제품 가격 인상과 시장 점유율 상승에 따라 올해 호실적이 전망된다며 투자 의견 역시 바이를 제시했습니다. 신영증권입니다. CJ제일제당,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익 개선 기대감이 높아져 주가가 연초 들어 7.2% 상승했죠. 투자 의견 바이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4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포스코, 1분기 실적은 개선되나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다. 다만 주가 조정 후 매수로 대응하자고 제시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유지했고 목표 주가도 42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끝으로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하나금융, 2013년 자녀지분 인수 후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4만 원 유지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LIG 투자증권의 김광수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전략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다음에 2000선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 조정의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고 또 전일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 급등을 하면서 통신주를 중심으로 해서의 매수에도 강하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겠지만은 일단 시장은 2000선대에서는 계속적으로 저점의 매수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 종합이 21선과 61선의 배열 전환 이후에 결국 상승 N을 주기 위한 기간 조정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는 아직까지 전체적 저점 매수는 있겠지만은 당분간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장세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 투자분이 체크할 것이 외국인 투자들의 매매 패턴인데 주식이나 옵션존보다는 선물 매매 체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외국인 투자의 선물 매매의 급등락에 따라서 주가가 좌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전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 투자들이 아침에는 매도를 보이다가 후장 들어서 매수를 강화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당분간은 외국인 투자들은 아직 누적 매도는 한 12,000개 정도 갖고 있지만은 장중의 흐름은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냐 매도에 따라서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매 포인트를 맞춰 나갈 때 결국 외국인 투자의 선물 매수가 들어온 걸 좀 확인하면서 매매 포인트를 맞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미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가 급등 이후에 견고하게 눌림목을 받고 있듯이 우리 증시도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매물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도망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에 다시 주식이 아닌 선물에서 매수 전환이 이어지면서 누적 매도가 매수로 전환된다면 결국 투자분들도 결국 이 장이 배열 전환 이후에 기간 조정 주고 N자형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춰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베이팅 포인트를 맞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 외국인의 선물 매매를 체크해보고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으로 매매를 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 하나투어인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당분간 기간 조정으로 가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종목별 장세로 접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종목별 장세로 접근할 때는 역시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데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환율입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들이 여전히 이 환율 때문에 상당히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에 항상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듯이 결국에 환율 하락이 결국 우리 증시 하나투어에는 여전히 매수에 대한 조건들을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이고 또 환율 하락 수혜주기 때문에 역시 관심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고점대에서 지금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단계 상승 이후에 지금은 고점대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벌쳐주고 있습니다. 그 매물 소화 과정이 상당히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고 21선도 일단은 저점에서의 매수가 형성되면서 상승 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여준다면은 단기적으로 바로 급등하기는 어렵겠지만 역시 하락 시의 저점 매수는 살아있기 때문에 눌림목 시마다 매수 전략 가능하겠고요. 전체적인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환율 여건과 소비 패턴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여행수의 증가를 계속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웃바운드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시장 점유율이 18%에서 20% 정도로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4분기 매출은 33%, 그리고 영업이익은 430%가 증가하면서 매출도 650억, 영업이익은 85억을 기록하면서 견조한 매출 성장세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투어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올 1, 4분기 여행 예약 증감률도 1월에 25%가 증가하면서 2월, 3월 달도 증가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결국 하나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강하게 반등을 주면서 뭐 급등으로 올라가주기에는 아직까지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앞전에 고점에 물렸던 분들이 좀 올라갈 때마다 매물 소화를 거치는 그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는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측면에서 접근해 준다면 결국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는 현 시점이라고 볼 때 결국 하나투와 같은 종목들이 그 중간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의 김관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현재 8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호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또다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전망과 함께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뉴욕 증시를 보았을 때 또다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혼조세 마감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지수가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판단에 이것저것을 확인하고 좀 지나가자라는 심리가 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 이슈뿐만 아니라 국내 이제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 인수위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뭐 교육과학기술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금융위원회 등 경제 부처에 대한 업무 보고와 또 여러 가지 비경제 분야 부처의 업무 보고가 또 진행될 예정이니까 또 여기에 관련된 또 정책적 수혜주들이 또 나타날지 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이제 설 연휴가 이제 들어서면서 열차 승차권 인터넷 예매가 오늘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이제 설 연휴 기간 동안엔 이제 열차 승차권이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 인터넷과 이제 역 발매 창구를 통해서 이제 예매가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지금까지 역대 한국 영화 최고 흥행작인 도둑들이 이제 새해 첫 한국 영화로 중국 전역에서 개봉될 예정입니다. 뭐 미디어 관련주는 뭐 미디어 플렉스라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주가의 움직임도 상당히 많이 움직였다라는 점. 지금 중국 수입사인 화산석, 그러니까 중국 최고의 배급사 이제 차이나 필름그룹을 통해서 2013년, 그러니까 오늘부터 약 전국에 있는 3,000여 개 규모로 상영할 그 배급 계획을 좀 밝혔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뭐 도둑들은 이제 올해 상반기 일본과 인도 그리고 러시아 등에도 이제 개봉될 예정으로 해외에서도 열기가 좀 일어날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박근혜 당선인이 또 이번 이제 스마트 컨버전스 이제 산업 육성과 또 정부 기구에 대한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이제 국회 도서관에서도 이제 개최할 예정인데요. 스마트 컨버전스란 기존 전통 산업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고부가 가치를 창출시키는 산업에 대한 총칭을 말합니다. 이 스마트 컨버전스 사업을 통해서 20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또 1,000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정책 방안과 또 정부 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이에 따른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미국에서도 오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이제 줄줄이 이제 이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 지표로 이제 정책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늘 또 발표가 또 있다라는 점, 또 12월 소매 판매액 지수 미국에서 오늘도 발표가 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이제 코스피 쪽으로 한번 돌아와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혼조세의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짧게는 3주째, 길게는 5주째 1970포인트와 2040포인트 구간에서 견조한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부터 이야기해드렸던 2040포인트와 1970포인트 이 박스권 내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횡보세 그리고 1970포인트 미만 구간대에서는 오히려 매수로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자, 여전히 2015포인트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지수가 위로 올라가는 것도 역시나 미지근하고 주가의 조정폭도 역시나 미지근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주력주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낙폭과대였던 화학주, 증권주, 건설주들이 단기 급등을 보이면서 일정폭 기술적 조정을 받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医薬품, 또 전기가스, 음식료, 통신 쪽 경기방어 주식들이 다시 재상승 내지 반등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매우 까다로운 주력주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2015포인트 이하에서는 보수적으로 현금 30%를 보유할 것을 좀 권장을 좀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장의 수급 주체를 놓고 보더라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결국 매일마다 혼조세 양상을 보여주면서 개인 투자들만의 매수세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역시나 수급 불균형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수급 주체와 또 주도주마저도 부재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또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들이 있었죠. 바로 제약업종들인데요. 제약업종들이 최근 들어서 한 2개월간 기술적 조정 이 마무리를 한 이후로부터 업종 전체적으로 다시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물론 미국의 독감으로 인해서 또 이제 단기적 이제 이슈 플랜을 맞춰서 이제 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우리가 향후 종목별로 순환 매장이 나타나면서 지수의 또 방어적인 지수가 또 조정이 나왔을 때 완충 역할을 시켜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코스피는 여전히 그 역걸음 형태의 박스권 등락이 전개되기 때문에 종목별 또 까다로운 각계약진이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이후에 실적 호전에 나타나고 있는 주식들을 좀 공략하는 전략이 좀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시장을 놓고 포커스를 또 맞춰놓고 본다면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를 안 볼 수가 없겠죠. 현대차나 기아차는 워낙에 이제 주도주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종목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밑삼죽식으로 이제 많이 치우쳐졌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환율의 영향이 좀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또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환율의 상승은 지수의 하락을 말하고 환율의 하락은 지수의 상승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기다려왔었던 이 환율의 1,050원 가격 구간대가 이제 현재 구간대에 왔기 때문에 1,050원 이탈은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고, 결국에는 환율의 이탈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수의 상승도 제한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지수의 방향성을 당락을 결정짓지 못하고 시장이 혼조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꾸준하게 이 환율의 동향에 따라서도 꾸준하게 매집해주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그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들이 분명히 좋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관 투자들이 관심을 갖는 종목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체크하시면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이번 주도 무난하게 한번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수급 주체와 주도주가 부재하면서 박스권 횡보가 이어질 것이다. 또 이벤트로는 인수위의 업무 보고를 통해서 정책적 수혜주도 찾아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